자, 페이지 32쪽이고 문제 먼저 보고 주요 수업에 사랑 손님과 어머니 소설 내용 묻는 문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문제가 하나 있네. 인물을 뽑아내서 대화 상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자. 우리가 소설을 볼 때는 시점을 잡고 그 다음에 묘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묘사는 인물 묘사와 배경 묘사였지, 그치? 인물은 다시 내면과 외야, 배경은 시간적, 공간적, 요거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소설은 굳이 끊어 읽기 안 해도 됩니다. 잘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자, 보자. 나는 1인칭. 그럼 자기 이야기하는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런데 제목 자체가 사랑손님과 어머니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손님하고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라는 것을 제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테고,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으나 내게는 폭 고맙게 굴고 또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어른들이 저희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렸을 적 친구라고요. 어디 먼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동네 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대요. 또 우리 외삼촌과도 동무인데 이 동네에는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우리 사랑으로 와 계시게 되었다고요. 또 우리도 그 아저씨에게서 밥값을 받으면 살림에 보탬도 좀 되고 한다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니? 그 아저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어떤 그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전제를 좀 깔아놓은 겁니다. 이야기 흐름에 대한 전제가 깔려있고. 그 아저씨는 그림책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사랑에 가면 그 아저씨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들을 보여줍니다. 또 가끔 사탕도 주고요.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살그머니 사랑에 나가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야 점심을 잡수어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수는 걸 구경하고 있노라니까 아저씨가 오키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나? 하고 묻겠지요.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 상에 놓인 삶은 달걀을 하나를 집어주면서 나더러 먹으라고 합디다. 이런 것들이 뭐야? 소재가 되는 거죠. 그치? 예. 어떤 그 호감을 보이는 그런 소재들. 나는 달걀을 벗겨 먹으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 제일 맛나우? 하고 물으니까 그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더니 나도 삶은 달걀 하겠지요.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짤깍짤깍 치고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면서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꼭 붙들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시지요. 그래도 나는 한번 마음을 먹은 다음에 꼭 그대로 하고야 마는 성미지요. 그래 앞마당으로 뛰어들면서 어머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대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떠들지 말어 하고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디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자, 요거, 그치? 이거 엄마도 어때? 이 사랑 손님한테 호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달걀로 어떤 그런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달걀 장수 놓친 내가 오며 한꺼번에 10알도 사고 20알도 사고 그래선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또 그래 나도 하나씩 주고 그래요. 그뿐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나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아주 좋았어요. 이때 많은이나 많은 그렇지만 외삼촌은 가끔 툴툴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니 그것보다도 아저씨의 상심부름을 꼭 외삼촌이 하니까 그것이 하기 싫어서 그랬겠지요. 한 번은 어머니 외삼촌이 말다툼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야 또 어디 나가지 말고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고 오셔서 상 내가야지 하고 말씀하시니까 외삼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제길 남 어디 좀 볼 일 있는 날은 반드시 끼니 때 안 들어오는 거지니 하고 툴툴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 어찌갔니 너밖에 사랑 출입할 사람이 어디 있니? 누님이 좀 상 들고 나가고 요즘 세상에 내외하십니까? 내외가 뭐냐면 남녀 사이를 좀 멀리 하는 거야.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촌에 향하여 눈을 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웃으면서 사랑으로 나가지. 자, 중략되어 있고 좀 문맥의미가 있었잖아요. 그쵸? 자, 문맥의미 문제 한번 먼저 털고 들어가자. 자, 기역, 미음 중 C에 해당하는 구절. C, 작가의 이러한 인식 있는데, 자, 끝부분만 좀 볼까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나 만남이 봉건적 풍속이나 전근대적 인습에 예속되는 세태를 비판하는 말이죠. 이 작품에서도 작가의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인물의 말이 있습니다. 그럼 뭐야? 다 뭐가 되니? 다 밑줄 쳐 있는데? 끝부분이죠. 요즘 세상에 대여하십니까? 이게 되겠습니다. 다시 오키야 하고 또 물으십니다. 응? 오키는 언제나 내 곁을 안 떠나지. 오키는 언제나 엄마와 같이 살지. 오키 엄마는 늙어서 꼬부랑 할미가 되어도 그래도 오키는 엄마와 같이 살지. 오키가 유치원 졸업하고 또 소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오키가 조선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돼도 그래도 오키는 엄마와 같이 살지. 응? 오키는 엄마를 얼만큼 사랑하나? 이만큼 하고 나는 두 팔을 쫙 벌려 보였습니다. 응 얼만큼? 응 그만큼. 언제나 오키는 엄마를 사랑하지.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봐. 어머니가 또 울까봐 겁이 나서 엄마 이만큼 하면서 두 팔을 쫙쫙 벌렸습니다. 저기서 나의 어떤 순진함이 드러나는 부분, 아이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응, 오키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야. 세상 다른 건 다 소용없어. 우리 오키 하나면 그만이야. 그렇지 오키야. 응. 어머니는 나를 당겨서 꼭 껴안고 내가 숨이 막혀 들어올 때까지 자꾸만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니까 어머니는 나를 불러앉히고 머리를 새로 빗겨주었습니다. 댕기도 새 댕기를 들여주고 바지, 저고리, 치마 모두 새 것을 꺼내 입혀주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하고 물으니까 아니 하고 웃음을 띠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풍금 옆에서 새로 달인 하얀 손수건을 내려 내 손에 쥐어주면서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손수건인데 이거 아저씨 갖다 드리고 와. 응? 오래 있지 말고 손수건만 갖다 드리고 있네 와. 응?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 요런 거에 하나의 표지가 되는 거지. 오래 있지 말고 손수건만 갖다 주고 와. 그러니까 둘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나는 그 손수건 접이 속에 무슨 발각발각하는 종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펴보지 않고 그냥 갖다가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방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수건을 봤는데 웬일인지 아저씨는 이전처럼 다 보고 빙그레 웃지도 않고 얼굴이 몹시 새빨개졌습니다. 그러고는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면서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 수건을 봤더군요. 나는 어째 이상한 기분이 돌아서 아저씨 방에 들어가 앉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서서 안방으로 돌아가 왔지요. 어머니는 풍금함에 앉아서 무엇을 그리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더군요. 나는 풍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았지요. 이윽고 어머니는 조용조용히 풍금을 타십니다. 무슨 곡조인지는 몰라도 어째 구슬프고 구주녹한 곡조야요. 밤이 늦도록 어머니는 풍금을 타셨습니다. 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를 계속하고 또 계속하면서 이게 이제 그 사랑 손님하고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다. 자, 그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주요 나오는 게 서술자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그 남녀관계, 엄마와 사랑 손님과의 남녀관계를 아이의 시선으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그 묻는 문제 충분히 이렇게 예감할 수가 있을 것 같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아저씨는 오키 아버지의 친구이자 학교 교사 맞고, 오키는 아저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자신의 달걀을 아저씨가 나눠 먹는다. 뭐잉? 거꾸로 돼 있죠, 그치? 아저씨가 달걀을 준 겁니다. 어머니는 오키를 통해 종이를 넣은 손수건을 아저씨에게 전하고 있다. 맞죠? 다음 대화 한번 보도록 해보자. 선생님, 오키 하나면 그뿐이라는 오키 어머니의 말이 너무 슬퍼요. 이 말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서로 다른 해석이 있어 놀랐어요. 맞아요. 이 작품이 발표된 이래 독자들의 해석을 살펴보면 크게 두 흐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작품의 주제를 어머니와 사랑 손님이 안타깝지만 아름다운 이별로 해석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서 독자는 어머니가 사랑 손님에게 잠시 호감을 느끼지만 오키의 삶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정리하는 작품으로 이 소설을 이해합니다. 둘째는 이 작품의 주제를 전근대적 인습으로 인해 재혼의 욕망을 포기하는 여성의 슬픔과 고통으로 해석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서 독자는 어머니가 사랑 손님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사별한 여성의 재혼을 금기시하던 전근대적 인습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포기하게 되는 작품으로 이 소설을 이해합니다. 그럼 전자의 관점과 후자 관점에서 인물의 말이나 행동, 심리도 다르게 이해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세상 다른 건 다 소용없어 우리 오키 하나면 그만이야 라는 어머니의 말을 살펴볼까요? 전자의 관점에서, 자, 전자 관점의 뭐니? 딸을 위해서, 그치? 어쩔 수 없이 뭐 이별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말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은 뭐뭐뭐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마음은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A 부분에. 이게 오픈형이다. 자식을 위한 사랑? 자식만을 위한 사랑?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후자의 관점에서는 이 말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을 안타까움이죠. 그치? 어떤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질문? 나머지 패스할게. 자,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테스트적 맥락.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치? 내신형에서, 뭐 1학년, 2학년 내신에서 외부 지문 끌고 오는 게 뭐 이런 겁니다. 볼 건 없고요. 넘어갈게요, 그냥. 자, 어디 보자. 고전소설인가? 희곡이네, 희곡. 이근삼의 놀부전이라는 희곡입니다. 그러니까 놀부전, 흥부전이라고 하는 고전소설을 현대 희곡으로 다시 만든 게 되겠고, 자, 내용 묻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박스 문제 있고, 포인트, 기억,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 읽을 감상. 이번에는 박스 먼저 읽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근삼의 놀부전은 고전소설 흥부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대본이다. 원작에서는 착하지만 가난한 흥부가 다리를 다친 제비를 고쳐줘 큰 부자가 되고 그 소식을 들어 악독한 부자의 놀부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큰 곤욕을 치른다. 그 후 놀부는 그동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형제가 행복하게 산다. 그런데 흥부전을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의 연습 장면을 보여주는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원작의 줄거리와 권성징악이라는 주제는 유지하되 원작에 나오지 않는 인물과 사건을 삽입하여 원작과 다른 또 다른 주제의식까지 전달하려 하였다. 즉 위정자가 살인사욕을 위해 위법을 저지르는 세태. 이게 이제 새로운 내용이네요. 위정자는 정치인, 남성 중심의 사회체제 등을 비판하는 한편 바람직한 인간사의 모습을 전달하려 하였다. 또 부의 축적, 노동과 예술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제시하려 하였다. 자, 보자. 뮤지컬 놀부전. 무대가 밝아지면 동원의 마루와 마당이 보인다. 자, 동원은 이제 관아가 돼 있지, 관아. 관아를 다른 말로 동원이라고도 하고. 관아 알고 있지? 사또가 일하는 곳. 아침.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다. 개막 때 보았던, 개막, 이제 막을 연다는 얘기죠. 연극이니까. 뮤지컬이기 때문에. 개막 때 보았던 연기자 한두 명도 요즘 옷차림으로 나타나 주민들 틈에 낀다. 놀부가 풍금의 등에 엎여 나온다. 사람들이 다 모여 웅성 부를 때 암행어사 일행이 들어온다. 암행어사는 마을에 올라가 의자에 앉는다. 고지기. 주민 여러분, 암행어사십니다. 사람들이 놀라 머리를 숙인다. 어사. 현감과 그 졸도를 끌어내라. 이제부터 현감의 죄목을 공개한다. 주민들. 여자 목소리의 여자야. 포졸이 현감과 이방을 끌고 나와 어사 앞에 앉힌다. 네가 분명 현감이겠다. 너는 이방이고 아니 여자야? 암행어사가 여자? 원 살다 보니 별꼴 다 보겠네. 말세다 말세. 자, 우리가 지금 박스에서 뭐 봤니? 그리고 남성 중심 체제 비판, 그치? 그런 게 있었죠? 지금 암행어사가 여자로 나와 있습니다. 너 같은 자가 도처에서 백성을 괴롭히니 말세가 온다. 내 이처럼 백성들의 원성이 높은 것은 처음 봤다. 내 죄목은 수십까지 달아나. 너도 잘할 것이다. 좀 생각해 봅시다. 잠시 사이. 풍금 놀부처에게. 어머니, 나 저 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놀부처. 암행어사는 숨어 다니는 분이다. 네가 어디서 봐? 풍금. 맞다 맞아. 애미 제비. 그 깍시 작은아버지 등의 둥지를 틀고 살던 제비. 그 제비예요. 제비가 어사가 됐어. 어사. 풍금적을 보면 그쪽은 왜 소란한가? 자, 현감 할 말이 있는가? 현감. 왜 하필 나만 갖고 그래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뭐 시대적 상황도 우리 볼 수 있겠지. 그치? 나만 갖고 그래라는 말은 여러 위정자들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야. 현감이라는 관직은 다 그런 겁니다. 통치를 하려면 다소의 위법은 부득이 합니다. 어사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 일이 고지고대로 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사, 우리 한 배에 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이때 한 배라는 것은 관직. 서로 도와야지 처벌하면 못해요. 우리들 체력만 약해지지. 내가 쫓겨나면 더 훌륭한 현감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아, 자진해서 주는 돈 왜 마다합니까? 나 억지로 돈 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놀부에게 출두를 요구했다. 놀부, 돈을 자진해서 현감에게 주었나? 놀부, 몸이 불편합니다. 말이 잘 안 나와서요. 잘 안 들린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강탈당했습니다. 어사, 현감, 부녀자 강탈에 대해서 물어볼까? 과장입니다. 그런 걸 사람들 앞에서 왜 묻습니까? 창피하게. 창피한 줄은 아는 것. 무슨 팔자로 여자한테 걸렸을까?
어사. 다 그렇단 말은 아니지만 남성들 썩은 사람이 많아요. 당신들한테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어요. 오죽했으면 주상전하께서 옛부터 안방과 부엌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었던 우리 여성들을 밖으로 나오라 하셨겠나. 자, 이 현감과 이방을 투옥하라. 이방. 잠깐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사.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 죄가 없습니다. 이 말하고 싶지? 바로 그겁니다. 시끄럽다. 비겁한 자군. 자, 어서 두 죄인을 투옥해라.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간다. 사람들이 야유를 한다. 새끼 제비가 날아온다. 자, 끊고 가야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윗부분에서는 현감과 이방을 어사가 된 제비가 여성이 되겠죠? 예. 지금 이렇게 죄를 묻고 따지는 부분이 되었고, 어사 손을 흔들며 그래 꼭 갈 거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새끼 제비한테 말했나 봐. 놀부가 앞으로 나왔다. 어사날이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현감한테 강탈당한 돈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요? 제발 제 돈 찾아주세요. 주민들이 야유한다. 저는 깨끗하게 돈을 벌었는데 주민들 쪽을 보며 저것들은 왜 나를 비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속에서 구두쇠, 노랑이, 심술쟁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어사 주민들에게 돈 있는 사람을 괜히 비웃는 버릇은 좋지 않다. 너희들더러 누가 돈 벌지 말라고 했는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다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 너희들도 분발해서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어라. 자, 요게 또 차이점이 있지, 그치? 놀부의 성실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 자, 이 모임은 끝났다. 어사가 마당으로 내려온다. 한 가족간의 일에 타인이 왈가불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듣건대 그대는 동생, 그 가난한 동생을 추방했다는 데 좀 심한 일 아닌가? 추방이라뇨. 사람 만들려고 매질을 한 셈입니다. 마음은 아팠습니다. 대체 흥부는 지금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네가 흥부를 보았는가? 그게 형님 고맙습니다 하더군요. 다행한 일이다. 어제 좋지 못한 꿈을 꾸었지 얼굴에 나타나 있어. 네, 창피한 꿈이죠. 그래서 피곤합니다.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노욕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돈은 있는데 더욱 벌고 싶으니. 제비다리를 꺾어서라도. 네?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고. 풍금에게 네가 아들이라 했지? 그 낭자 향실이라 했나? 불쌍한 애다. 그러니 똑똑하다. 그러나 똑똑하다. 잘 보살펴 주도록. 놀부, 내 그럴 줄 알았지. 밤에 담을 넘어다니더니. 어사, 아버지를 잘 모시고 부친이 벌어 쌓아둔 재산 좋은 데 쓰도록. 세상에 태양과 달이 있고 양지와 음지가 있듯이 인간 사는 세상에는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행복한 사람이 서로 부벼대며 살고 있다. 우리는 어차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게 주제죠? 서로 상부상조하며. 훌륭한 말씀입니다. 다 늦기 전에 돈을 좀 쓰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사, 혼자만 쓰라는 말이 아니다. 어사가 걷는다. 풍금,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판입니까? 제비가 인간을 재판하고 설교를 해요. 참 창피한 인간이 됐네요. 음악이 깔리며 어사가 노래를 하고 주민들이 춤을 춘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 천년만년 별들은 변함이 없네. 아름다운 별들은 우리의 소원, 별들은 모여 산다, 더불어 산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영원하다. 자, 별들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어, 그치? 이게 지향점이 되는 거죠. 여기 별들은 우리 소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아 더불어 살자. 너도 나도 모여서 더불어 살자. 저 먼 산에 높고 푸른 나무들 서로 기대고 의지해 더불어 산다. 그러기 아름답고 굳세어라. 자, 먼 산에 높고 푸른 나무를 또 빗대어서 표현했고 세상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네. 좋아도 싫어도 같이 산다.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한다. 정이랑 사람이랑 서로 나누고 감싸고 덮어주며 더불어 살자. 바람소리, 명멸하는 조명, 무대는 개막된 연습장으로 되돌아갔다. 연출가, 야 오랜만이다. 다 모였어? 지휘자, 300년 전의 세상 단순한 줄 알았더니 복잡하고 놀부가 큰소리치더니 욕심이 많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악하지는 않았어. 또 차이가 되겠지, 그치? 원작하고 차이. 연출가, 놀부의 아들 풍구미와 그 처녀 향실은 어떻게 됐을까? 지휘자, 영원히 지금도 만나고 있겠지. 흥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연출가, 그 배짱이는 영원히 배짱이야. 개미는 될 수 없거든. 흥부는 오늘날 살아있다면. 예술가야, 배짱이한테는 노래나 부르도록 내버려둬야 해. 배짱이로 태어났는데 흙을 파고 농사라 해도 그건 무리야. 배짱이가 노래나 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은 도와야 해. 결국 자네들도 배짱이니까. 놀부가 그걸 몰랐어. 놀부가 또 나타날 것 같아 화를 내며. 그럴지도 모르지. 자, 우리 배짱이들 노래나 부르고 오늘 연습은 끝냅시다. 음악이 깔리며 여태껏 소개된 노래 부분이 합창되면 막이 내린다. 자, 그럼 이 부분. 놀부가 또 나타날 것 같다 화를 내며.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에 있지? 배짱이는 영원히 배짱이야. 개미는 될 수 없거든. 이거죠. 근데 이렇게 듣고 보면은 놀부는 개미입니다.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재물을 모은 듯한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지. 그러니까 놀부 입장에서 띵간띵간 놀고 있는 흥부는 어때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자, 이근삼의 놀부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 뮤지컬을 연습하는 상황 속에서 실제 뮤지컬 공연이 삽입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액자식 구성이거든. 그치? 뭐 300년 전에 그 연습한다. 연습장인데 그 안에 놀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인격화된 동물 간의 갈등을 통해 부정적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이거 있나? 인격화한 동물 간의 갈등 없습니다. 인격화한 동물은 있었지, 그치? 어사, 제비라고 얘기했으니까. 뮤지컬의 연출가와 지휘자는 뮤지컬 공연 방식에 대해 갈등 겪고 있다? 아니요, 없다. 자, 다음. 기억의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고려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기억이 어딨니? 안 보여서 화면이. 기억이 어딨지? 응? 어디 있는 거야? 박스에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이 작품, 씨. 놀부는 욕심이 많은 인물이지만 시련을 겪고 있는 자신의 삶을 성취하도록 한다. 우선 보류. 흥부집에 있었던 제비를 어사로 등장시켜 동물이 오히려 인간 심판받고, 지휘자를 등장시켜 앞서 공연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제시했죠? 끝부분에. 어사가 노래하고 주민들이 춤추는 과정을 통해 모든 사건이 원만히 해결받고, 놀부의 아들 풍금을 등장시켜 어사의 정체를 밝혀 했고, 어사 역할에 대한 기대감. 틀렸죠? 기대감이 아니라 반감이다. 어떻게 동물이, 제비가 우리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얘기했습니다. 틀린 것은 5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감이 통치를 위해서는 다소의 위법한 일도 부득이하게 저지를 수 있다고 한 것은 법을 집행해야 할 관리가 법을 무시하고 있는 당시 세태를 나타냈다. 그렇고요. 어사가 여자라며 무시하는 현감에게 어사가 잘못된 남성 대신에 여성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 것은 당시 남성 중심 사회 체제가 지닌 문제점 지적 있었죠? 자, 이거 박스를 통해서 가는 거야. 박스. 바로 이 부분에 있었다. 네. 다음. 주민들이 놀부를 구두쇠라고 비난하며 꾸짖자 어사가 놀부가 정직하게 일해 돈을 벌었다면 오히려 그를 본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부의 정당한 축적을 긍정적으로 보는 현대적 평가 맞고, 어사가 인간은 부자와 가난한 이, 병든 사람과 행복한 사람이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한 것은 원작의 주제인 권성징악과 더불어 인간사의 바람직한 모습까지 제시. 연출가가 흥부가 오늘날 태어났으면 배짱이가 되었을 것이고 자신도 흥부와 같은 처지라고 한 것은 게으른 흥부를 부정적 인식 아니죠. 예술가로 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답은 5번. 질문 없죠? 자, 다음 작품의 사회,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되겠다. 이게 이제 반영론적 관점이 되는 거지. 넘어가고 바로 작품 볼까요? 한영훈, 당신을 보았습니다. 역시 OX 문제가 있고요. 박스 문제가 있고 3번도 박스네. 그러면 2번 박스 읽고 한번 윗지문 분석해 봅시다. 한용운의 시는 승려이자 독립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의 궤적과 연관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자, 요걸 우리가 또 한번 정리해 줘야 돼. 작품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작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현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는 독자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 그치? 요런 도식은 1학년 2학년 때 많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품만 갖고 보는 것을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작가, 현실, 독자 측면에서 보는 것을 외재적 접근, 외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작가 중심으로 가는 것을 표현론적 관점, 현실 중심으로 가는 것을 반영론적 관점. 쓰기 귀찮아, 씨. 독자 중심으로 가는 것을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A가 있으면 이렇게 필기 시작 말하면 쭉 나올까? 그런 시대가
올까? 올까 안 올까? 이해 안 되나? 궁금한데? 다음을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다음 칸. 안 되는구나. 안 된다. 그죠? 다음 칸인데 다음 칸 이렇게 해버렸네. 에이, 안 된다. 세븐이라서 안 되나? 지금 10 나왔는데 10은 되려나? 모르겠다. 에이. 어쨌든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그러면 승려이자 이렇게 보는 것은 표현론적 관점이지, 그치? 독립운동가 이렇게 보면은 역시 표현론적 관점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조건 작가하고 연결해서 보면 표현론적 관점이다. 특히 일제강점의 현실과,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보면 이게 반영론적 관점이다. 독립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을 연관지어 보면 그의 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임, 당신은 조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영론적 관점이죠. 그리고 시적 상황은 그 조국을 잃어버린 일제강점의 현실로 볼 수 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시를 통해 조국과 국권 상실의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반영론적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시 분석, 정서의 표현기법, 당신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1차 의미만 해야 된다. 즉, 절대론적 관점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박스대로 봐야지 처음부터 이것저것 다 적용시켜버리면은 시 분석이 뒤죽박죽 돼버린다. 자, 보면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자, 표면적 화자가 있죠.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별 상황인 거고,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당신이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1년에서는 이별 상황이 나타나 있고요.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자, 실제로 본 건가? 아니지. 생각하는 거지. 계속해서 생각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생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화자의 처지가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이별한 상태에서 땅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이웃한테 핍박받는 화자의 처지.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족이 없습니다. 민족, 지금 일단 주민등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족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조는 어떤 그 뭐랄까 남녀간에 어떤 지켜야 될 것들. 근데 이제 능욕하려는 장군, 침탈하려고 하는 거죠. 그를 항거한 뒤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 영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자, 윤리와 도덕과 법률이 뭐 한다고? 칼과 황금. 칼은 무력을 의미하겠고 황금은 물질이 되겠지, 그치? 이것을 제사 지내는 연기다. 즉,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결국엔 어떻게 돼요? 소멸시킨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인그치를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치? 그래서 방황하는 상황에서 당신을 떠올린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 보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년짜리 이 시에서는 이별 상황인 거고, 당신이 가신 대로, 그러면서 안 좋은 처지에서 핍박받고 있는 화자의 처지 속에서도 당신을 잊지 않고 있는 거야. 그치?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박스에서 본 것처럼 반영론적 관점으로 집어넣어서 임을 조국이라고 본다면은 또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OX. 특정 식구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했죠? 시의 리듬감 당연히
부여하고 있지. 씁니다, 씁니다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시어 뭐가 있었나? 당신, 당신, 당신. 그 다음, 경어체를 사용을 했고, 시적 대상이 되는 당신에게 경건할 태도. 그렇죠? 대화 방식 아니죠. 예. 혼자 독백체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2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당신은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나를 위함이 많다고 하는 것에서 시인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의 필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먼저 좀 보류해 놓을게요. 여기 이제 국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위에서는 조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땅이 없으므로 집도 없고 민족이 없습니다 해서 국권 상실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시민의 의식받고,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서 조국을 잃은 국민으로서의 시인의 서름을 짐작할 수 있고,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에서 시인은 국가 상실의 원인을 나라의 윤리와 도덕, 법률이 부재했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글쎄.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에서 시인이 국권 상실에 느끼는 정신적 방황 갈등.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꼽아놓은 게 1번하고 4번에서 봤을 때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뭐가 돼? 4번이 되겠지. 그치? 1번에 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윤리도덕 법률이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국권 상실의 원인이 윤리도덕 법률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칼과 황금 때문에 국권 상실의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지금 주어져 있는 자료 안에서는. 자, 3. 문학작품에는 창작된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담겨있기 마련이야. 그런 관점에서 이 시를 감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 시가 창작되던 시기에는 약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빈약했다는 점이야. 시를 보면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과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모욕하고 능욕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뭐뭐와 뭐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처음엔 땅이지, 그치? 맞나요? 이웃한테 핍박받는 거 땅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민족, 집도 없고 민족도 없는 까다. 그게 민족이죠, 민족. 그리고 밑에 민족 없는, 또 보자. 민족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A, B 들어갈 것은 땅과 민족이 되겠다. 질문 있니? 넘어가겠습니다. 2부 적용학습. 그냥 풀면 되죠? 향가 드고의 모죽지란 거. 나 이거 올려주지 않았나? 기억 안 나? 향가가 돼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9채 향가입니다. 8줄짜리. 요즘은 다 이렇게 현대어를 다 붙여주지, 그지?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거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다 현대어를 준다. 그 다음에 한시가 있네. 여기 화왕과라고 되어 있네요. 한자가 없지만 아마 꽃의 왕 노래 이건가? 모르겠네. 한자가 없어서. 가와나의 공통점, 문맥음이 파악하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박스 문제. 그리고 박스도 가,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요렇게 상황을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끊어서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박스를 보자. 모죽지랑가는 고매한 인격을 갖추었던 화랑인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향가 작품이고, 화왕가는 신문왕에게 가난한 설총인 설화, 화왕계를 모티프로 삼아 그 내용을 한시로 변형하여 설총을 칭송한 작품이다. 문학작품에서 역사적 인물을 동원할 때는 그 인물이 처했던 당시의 역사적 위기나 부정적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거의 고매한 역사적 인물은 쇠락했거나 부재하여 화려했던 과거와 대비되어 실의와 탄식을 자아내게 만들지만 현재의 문제적 상황을 들춰낼 뿐 아니라 이를 극복할 힘과 소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옛 인물을 다시 생각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보자. 가 모죽지랑가. 제목 그대로 보면 추모야, 추모.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현대역 풀이로 바로 볼게. 간봄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서러워 씨름하는데. 자, 그럼 간봄을 그리워한대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지. 봄날. 봄날은 간다. 그럼 이때 봄의 의미가 뭐니? 좋았던 시절이죠. 누구하고? 죽지랑하고. 간봄을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서러워 씨름하는데. 자, 서럽고 씨름한다. 직접정사 나와 있고.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죠? 죽지랑이 죽었으니까. 아름다움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니다. 그 누구의 아름다움이야? 죽지랑이지, 그치? 늙어간다는 얘기죠. 눈 돌일길 사이에 남아 만나 뵙도록 하리이다. 이게 소망이 되겠다. 자, 눈 돌릴 사이 아주 짧은 순간이야. 짧은 순간이 남아 만나 뵙도록 하리다. 이게 소망, 그쵸?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문맥 의미 파악하기 기억. 잠시라도 난감하다 싶은 화제의 간절함 받고. 다시 질문. 어디 갔냐? 낭이여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이 다북숲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으니까. 자, 다북숲 우거진 마을, 이게 뭐냐면 무덤가야. 무덤가. 무덤에 쑥이 잘 쑥쑥 크거든. 무덤가에 잘밤이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죽어서 같이 그 근처에 묻혀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니은. 난가의 재회를 체념한 화자가 위로, 아니죠? 예, 죽어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꼽아놓고 나머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화왕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잉. 전각이 깊고 엄숙한데 신하가 앞에 있었죠. 전각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궁궐 생각하면 돼요. 전각하면 웅장한. 그래서 우리가 전하 얘기하잖아. 그게 전이야 이게. 임금을 위해서 화왕가를 노래했네. 화왕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박스에서 봤지. 설총의 화왕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시로 바꾼 겁니다. 진홍색 연자색 꽃이 가지마다 분분했소. 분분하다라는 말은 흩날린다는 뜻이고 싱긋 한번 웃음에 온갖 교태 생겨나니 임금의 마음이 쉬이 잘못될까 염려했소. 자, 그럼 디귿. 임금이 미혹될 것을 걱정한 충성태도 그렇고 아까 답은 찾아놨지만 계속 읽어가면서 한번 제껴보자. 누가 알리오 골짝 속에 머리 허연 백두홍이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이게 이제 할미꽃이, 이게 화환계를 보면 얘가 할미꽃이 되는 거고 봄이와 온갖 잡초에 함께 뒤덮여서 천거할 길이 없으니 그것을 어찌하오. 천거하다, 그러니까 이제 묻혀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인재로 등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고,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를 일찍 구별해야 하니. 리을. 선택된 인물에 따라 달라지는 나라의 운명 의미. 그렇고 색황이 어찌 현이를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요. 색황 어디 갔어? 여색에 빠져 타락한다. 이 한마디에 미혹 풀린 신라의 임금이 계림을 풍동시켜 태화를 이루었네. 계림, 신라의 다른 이름. 그래서 이게 왜 경주 가면은 계림원이라고 있지. 김할지가 태어난 장소 숲이 있어요. 그걸 계림이라고 부르고 신라를 다른 이름으로 또 계림이라고 또 하고, 풍동, 백성들이 스스로 좇아서 감화됨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태화, 그러니까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런 뜻이야. 태평성대. 산과 들을 다 다녀 꽃향기를 모으니 난손과 두약이 빽빽하게 늘어났네. 난초하고 그다음에 향초. 훌륭해라. 자, 그러면 이게 뭐니? 태화를 이룬 모습을 꽃향기가 모여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미음 부분에 조정의 인재들이 모인 상황을 비유하여 그린 모습이다. 좋습니다. 여기 지금 화왕이 꽃들을 모으고 있으니까. 훌륭해라. 당시의 설총 스승이여 보물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 보물피리, 이거 뭐냐면 만파측적이라고 있어요. 전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고
나라가 근심에 차있을 때 또는 뭐 요괴가 나라를 어지럽힐 때 이 피리에 불면은 모든 사악한 것이 물러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 자, 문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격을 부여한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을 대조해. 예상감.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나를 봤지만 예상감 아니고. 화자가 이동하는 공간에 있다. 자, 화자 이동 안 하고 있어. 나에서는. 영탄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시적 대상인 주요 인물을 명령에 부각했다. 나에 있었나요? 영탄이. 훌륭해라. 단 설정 스승이요. 누구누구요. 여기. 그러면 위에는 낭이요. 여기 있네. 낭이요. 그치? 있으면 있는 거야. 나머지도 확인.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건 아니고 자연물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변화 아니죠? 답은 3. 누구누구요? 여기 있었고 3번 문제. 아이고 이걸 안 했구나. 자, 나부터 한번 제껴보자. 나의 화자는 신라가 겪었던 역사적 위기를 온갖 풍파로 그것을 막아낸 역사적 인물로서 설정 역할을 보물피리 소리에 비유할 그 업적 칭송받고 나에서 고매한 역사적 인물은 골짝 속에 머리 허연 백두홍이라는 쇠락한 모습으로 나타나 진홍색, 연자색 꽃으로 형상화된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과 대비 틀린 건 4번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짜기 속에 머리 허연 백두홍은 이제 할미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홍색, 연자색 꽃 이런 것들은 다른 인재들, 다른 인물들을 이렇게 형상화했다고 보면 된다. 그럼 1번. 가의 화자는 낭을 만나지 못해 시름 속에 고통스러워 하면서 맞고 낭과 제어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부정현실을 견뎌낸다. 그렇고 가에서 역사적 인물인 죽지랑은 과거의 젊었던 시절인 간봄에 지녔던 아름다운 모습과 대비되는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는 모습 묘사. 그렇고 5번. 가의 화자는 낭과 같은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필요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맞고 나의 화자는 임금에게 이 한마디 간언을 해줘 설정하던 인물이 필요한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이렇게 문제를 찾아내면 되겠다. 질문 없으면 또 다음 고전 시간입니다. 고려가요 정가전곡에 있고 그 다음에 민사평 소학보 중에 한 부분이 나타나 있네요. 가나에 대한 설명, 다음 박스 있고 이거는 가와 연계해서 봐라 이런 얘기네. 그 다음에 이거 3번 박스 역시 가나. 박스 먼저 보면 자연물은 문학의 주된 소재로서 주제 형상을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렇다면 가와 나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자연물이 있다는 얘기고 가령 자연물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인물의 정세나 처지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자연물과 인간을 대비하여 인간에게 결여된 능력이나 덕성을 지닌 존재로 자연물에 제시되기도 한다. 또는 시적 상황이나 대상,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우의적으로 형상할 때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가와 나는 이별 상황에서 비롯한 화자의 정서 태도를 자연물을 소재로 활용해 효과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그러면 조건은 3가지란 얘기지. 유사성, 그 다음에 대비니까 이제 차별 또는 차이점이 될 테고 화자의 태도를 우의적 형상하죠. 우의적이란 말은 돌려 말하기, 그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 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를 먼저 보고 정가종곡. 네, 자 표면적 화자가 있고 자연물이 있겠죠. 내가 님을 그리워해 우니 이제 그리움의 정서. 산 접동세난 이스타요이다. 비슷합니다. 자, 자연물에 빗대어서 자기를 표현을 한다. 그치? 그냥 박스를 봤다. 아니며 거짓인 줄. 영탄이 있고. 잔월 효성이 아십니다. 자, 새벽녘의 달과 별이라고 되어 있어. 잔월, 남은 달과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잔월 효성이 의미하는 바는 절대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까지 본다면 여기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처지를 접동세에다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2줄은 어떤 결백함, 억울함 이것을 잔월효성이 아십니다. 이렇게 절대자에 의탁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넋이라도 님과 한 곳으로 가고 싶어라. 이거는 소망이네.
무기던이 누구였습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얻습니다. 허물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곤충들 허물 벗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한테 치면은 어떤 잘못된 점이 되겠다. 그치? 과가 잘못이 되겠고 잘못 과자고 잘못도 허물도 천만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부분 억울함 호소를 하고 있고 무리들의 말이랍니다. 슬프도다 정서 나와 있고 님이 나를 하마는 벌써 님이 벌써 잊으셨습니까? 영탄 님아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 주소서. 이렇게 역시 끝에 가서 다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님과 이별한 상태이고 이별의 원인이 누군가가 모함을 했다는 얘기죠. 그거를 자연물인 접동세화와 나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자의 처지를 접동세가 모함과 감정이입한 거지. 그럼 화자가 지금 뭐 한 겁니까? 접동세가 우는 소리를 들렸을 거야. 그래서 내가 님을 그리워해 우니 산 접동세와 난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가와 관련된 문제. 이것도 있었네. 중간에 끊어서 보는 거. 자, 이거 한번 제껴볼까, 그러면? 가는 공간 이동에 따라 접하게 된 사물통이 아니죠. 내적 카드 해소 아니야. 3번. 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비관적 전망? 다른 사람 말 인용한 거 있나? 가와 나 모두 반어조표 없어요. 가와 나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있죠? 시적상 표현, 심정 표현하고 있네. 자, 그럼 우리가 3번 아니면 5번이란 얘기야. 이렇게 제낄 수가 있다. 선지를 먼저 보고서. 자, 문제 2번 가야죠. 정가전국은 고려시대 문인 정서가 유배생활을 할 때 지은 노래. 보기 2는 고려 말의 이재현이 이 노래의 뜻을 풀어 한시로 쓴 작품이고 가는 조선 전기 악학개범을 편찬하면서 당시에 전해지던 정가전국을 한글로 기록해 수록한 것이다. 매일같이 임생각에 옷깃이 젖어 흡사 봄산에 접동새 같네. 옳고 그릇됨을 묻지 마오. 응당 잔을 효성은 알리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정가중국을 이렇게 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원 절구로 바꿔놨네요. 절구는 4줄. 가와 달리 보기 2는 계절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봄, 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잘 모르겠네. 보기 2와 달리 가는 임의 사랑을 되돌리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직접 표현됐죠? 다시 사랑이죠.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에서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작하는 내용은 보기 2에서 간결하게 축약, 그렇죠? 옳고 그릇됨을 묻질 마 이렇게 되어 있고. 잠깐 이것도 보류할게. 정확하게 가야지. 왜냐면 옳고 그릇됨을 묻지를 마 응당 잔을 효성을 알리라. 여기 있구나 밑에. 요거를 또 까먹었다. 있고 가는 물음의 방식으로 보기 2는 명령적 어조로 자신을 임은 틀렸다 이미. 알리라는 명령적 어조가 아니죠. 뭐뭐 하리라. 추측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4번 틀렸고. 가와 보기 2는 모두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작품 서두에 제시하는 구성 방식 좋습니다. 아닌 것은 4번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제껴갈 문제들 1번 가의 산 접동세나 이스타요이다에서 자연물과 인간 사이 유사성의 차가 나요. 맞고 접동세를 통해 화자의 정도 드러냈고 무기던이 누구였습니까와 잔월 효성이 아십니다에서 인간과 대비되어 옳고 그름을 알아줄 존재로 잔월 효성이 제시 맞고 그러면은 이제 3, 4, 5번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네요. 자, 나를 보자. 거미야 도노법. 자, 사람이 아닌 것한테 도노법 쓰면 당연히 의인법이 되겠고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자 이렇게 반복하면은 강조 그러니까 이제 간절함이 느껴진다. 그치?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앞길에 거미줄을 쳐두었다가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에 저 나비 거미줄에 걸리게 해 제 허물을 뉘치게 해다오. 그럼 나비는 뭐야? 뭐 임이 되려나? 나를 떠나는 임, 그치? 거미줄이 걸리게 해서 자기 헐모, 자기 잘못을 뉘치게 해다오. 소망이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치기를 바라는 마음. 1. 3. 문답 형식을 사용하여 아니죠?
답은 구분이 되는 거지 뭐. 말을 건네는 방식, 거미야 있었어, 그치?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도 3. 나의 거미에게 제 허물을 뉘우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에서 거미에게 부탁하는 말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나의 꽃 위에 나비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을 꽃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무슨 보류? 나의 나비가 나를 등지고 날아간다고 하는 것에서 나비가 화자와 이별한 임을 우의적으로 표현했어요. 맞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 그럼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가볼까? 어디 갔어? 어딨니?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의 전합이야.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의 전합이야. 그럼 이때 꽃은 화자를 의미하는 것이가 아니라 다른 상대가 될 거다. 그치? 내가 아니라 다른 꽃을 찾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아까 우리가 꼽아놨던 답 4번이 확실하게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다. 질문? 괜찮아? 다음 내용. 고전시가 자 시조 하나 둘 다는 사설 시조가 되겠고, 자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거 1, 2, 3번 그리고 4, 5번 섞여 있고요. 모두라고 하니까 이것도 제껴볼 수 있으면 제껴보는 겁니다. 읽어가면서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다에 대한 것 그리고 가나다 박스다. 지금 선지가 1, 가, 나, 다 이렇게 순서대로 제끼면 된다. 자 보면 가나다는 모두 강호시가로, 자 강호시가가 뭐니? 자연을 읊었다는 얘기지. 자연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으면서도 작가의 상황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가는 사대부 작가가 노년에 벼슬을 내렸고 낙향하면서 지은 노래다. 반면 넘어갔지. 그렇지? 끊고 봐도 상관이 없어. 이것도 한 가지 팁이거든. 굳이 이걸 다 보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정보가 지금 끊어져 있어 이렇게. 이쪽이 가고 이쪽에 나고 이쪽이 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야. 보자. 귀걸에 돌아가리라 말뿐이요 갈 리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돌아간다 말했는데 갈 리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원이 장무하니 거칠어 가니, 전원 한자가 안 나와있지만 밭가 논이 거칠어 가니 아니 가고 어쩔까 서리법이다. 그래서 가야 되겠다는 얘기지. 초당은 초가집, 초당에 청품명월이 남영 들명 기다리나니 의나 들어갔다. 그치? 청품과 명월을 사람처럼 했어. 시원한 바람,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나면서 들면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가. 전원이 장무하여 아니 가고 어쩔 거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오랜 세월 동안 벼슬살이를 했던 작가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니? 사대부 작가가 노년에 벼슬 내리고 낙향하면서. 맞는 설명이죠. 가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나? 없었구나. 자, 그러면 이번에 나 박스를 보고 나를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친절한 문제지. 포인트를 다 주고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나의 작가는 중인 가객으로 사대부의 삶을 표방하였지만 현실적 한계로 20장면의 꿈이 좌절되며 삶에 대한 고뇌를 지닌 인물이다. 이로 인해 작품에는 자연에서 흥취를 통해 현실에서 느끼는 위화감을 해소하려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중인인데 성공하지 못하고, 강산 좋은 경은 풍경, 경치, 강산 좋은 경치를 힘센 이가 다툴 모양이면 내 힘과 내 분수로 어찌하여 얻겠느냐 서리법. 진실로 금할 사람이 없으니 나도 두고 논다. 이렇게 해놨네. 그러면 나 한번 제껴부터 봅시다. 나에서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찌하여 얻을 소니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작가가 중인 신분으로서 사대부에 대해 신분상의 위화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나? 신분상의 위화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보류. 나에서 나도 두고 논이노라 라고 한 것으로 봐 작가가 자연을 현실적 한계에 얽매이지 않는 공간을 여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우리가 지금 봤거든. 1번 문제도 봅시다.
귀걸이가 놓쳤구나. 읽으면서. 귀걸이 말뿐이요 갈리 없어. 말로만 의지를 드러내는 사람과 대비된다. 이렇게 해놨고 니은 힘세니 강산 좋은 경치를 힘세니가 다툴 양이며 니은에 대해 화자는 자신과 다투는 상은 가장 그렇고 디귿 진실로 금할 사람이 없으니 나도 두고 논다. 디귿은 화자가 즐거움을 누리가 되는 방해가 되는 대상 그쵸?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만남을 기대한다? 아니지. 기역과 디귿은 모두 화자가 부재한다고 인식하는 대상 그렇죠? 말뿐이요 갈 사람이 없다. 부재되어 있어. 그 다음에 진실로 금할 사람이 없다. 부재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1번의 답은 4번이고 이번엔 작자미상의 사설시죠. 어디 갔냐? 사라져 버렸네. 자 보면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다. 영광과 욕됨. 동문에 괴간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성현경전 헤쳐놓고 일기를 파한 후에 자 이렇게 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동쪽 성분의 관을 벗어 걸고 즉 벼슬을 그만두고란 뜻이네요. 전려 농사짓기 위해 임시로 도한 지은 집 시골. 그러면 관직 그만두고 시골에 돌아와서 성경현저 성인들이 지금 훌륭한 책들 헤쳐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끝낸 후에 우리가 박스를 안 읽고 왔구나 그지? 뭐 보고 바로 들어가면 되죠. 앞 냇가에 살찐 고기도 났고 뒷산에 엉킨 약도 캐다 약초도 캐다가 임고엉만 하여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며 이미 소요하니 마음 내킨 대로 거니니 청풍이 시지하고 뜻이 어딨나 청풍이 시지하고 때마침 불고 명월이 자려하니 밝은 달이 돌아오니 아지 못 깨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까? 서리법이죠. 자연 풍경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이때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알지 못하겠다. 천양지간에 그러니까 세상에 이 같은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하겠는가? 대체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연의 즐거움을 예찬해주고 있어.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늙고 죽어 태평스럽게 늙고 죽어서 승하귀진하며 자 자연에 순응하다가 생명을 다하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가 하노라. 자 그럼 다 작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벼슬살이 후 낙향한 사대부가 지은 시가로 추정되는데 이에 작품에는 세속적 가치를 내려놓은 사대부 유유자적 다해서 성경현전 헤쳐놓고 일기를 파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작가가 벼슬살이를 하는 동안 가까이 했던 학문을 이제 멀리하겠다. 틀렸지 그치? 얘는 관직생활 끝내놓고 시골에서 작은 집 지어놓고 책 읽는 겁니다. 그리고 책 읽기를 끝난 후에 뭐 한다는 거야? 주변 풍경, 자연, 경치 구경한다는 얘기입니다. 5번 인구 원망하여 이미 소유하면서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 수 있냐고 한 것으로 보아 작가가 전원에서 한가롭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맞는 설명. 따라서 아닌 것은 4번이고요. 자, 문제 2번. 공명을 헤아리니 영역의 반이라는 것은 미래 생활에 대한 화제에 낙한 줄 아니죠. 이거는 자기가 이제 관직 생활을 경험한 것에 대한 평이 나타나 있는 거고. 동문에 괴간한다는 것은 화자가 현재 상황에 대한 후회 아니고 관직 생활 그만둔 거고. 앞내에 살찐 고기도 낭다는 것은 타인의 능력에 대한 화제의 감도 아니고. 뒷산에 엉긴 약도 캔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는 화자의 뜻어잉. 노사태평하여 승과기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화자의 소망. 그렇죠? 다음 번 5번 질문. 노사태평이 뭐라고? 아니 한자 그대로. 한자는 뭐예요? 늙을 노자잖아. 늙다, 죽다, 태평. 태평하게 늙어 죽어. 그치? 승화기진,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것이 좋은가 하노라. 이렇게 해놨다. 그래, 모르는 단어 나오면 체크해놓고 다음 내용입니다. 고전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신의 사후가 김창엽 여기 없네. 그 다음에 작자미상 사설시에 또 이렇게 나와 있고 가와 나에 대한 것 모두
예, 한번 1, 2, 3번 한번 제껴보도록 해보자. 다의 화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역시나 박스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지가 가나다 뿅 이렇게 되어 있다. 그치? 가 보고서 먼저 1, 4, 5번 제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벗은 사람이 가깝게 여기면서 마음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지루함, 외로움을 달랠 수 있거나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 또는 자연물을 지칭한다. 그런데 시조에 나타나는 벗은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발견한 특정 가치를 부각하는 데 필요한 개인 혹은 불특정 다수, 사전적 벗의 의미가 아닌 사물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는 점의 특이성을 보인다. 그리하여 시조에서 벗은 서정적 독백을 넘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마치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것과 같이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가 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좋습니다. 그럼 친구가 나온다는 얘기고 사람을 넘어서 사물까지도 친구가 된다는 얘기네. 제목이 사후가 한자가 없지만 아마 내 친구 노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동쪽 울, 울은 울타리. 동쪽 울에 심은 국화 귀한 줄 누가 아나. 봄볕을 마다하고 찬서리에 혼자 피니. 어집어는 감탄이야. 이런 뜻이야. 어집어 청구한 내 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의인화 했죠? 누구 의인화한 거야? 국화. 찬설이 혼자 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국화를 예찬해주고 있고, 우리가 고전시가 공부할 때 많이 나왔던 국화 예찬은 뭐니? 지조, 절의, 절개 이런 것을 지금 예찬해주고 있다. 자, 그럼 가 봤으니까 또 문제 풀어봐야지. 가 모두 상대방이 요청하는 말하기 아니고요. 가 묻고 답하는 방식 했었나? 여기 있네. 가는 맞아. 그러면 화자가 처음 부정적 상황 아니네. 뒷부분이 아니네. 화자의 청각적 인식 활용은 아니죠. 시각적 인식이네. 그치? 그럼 1, 2, 3번 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5번도 볼까? 가는 상반된 이미지를 대비하여 뭐가 있었어? 설이랑 국화, 찬설이에 혼자 폈다. 그리고 또 뭐 있어? 봄볕과 찬설이 요게 있지. 그치? 예, 봄볕과 찬설이가 있다. 상반된 이미지를 대비하여 대상 속성에 대한 화자의 취향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거. 봄볕을 좋은데 너는 왜 찬설이를 맞고 피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1, 2, 3번은 제꼈습니다. 이번엔 또 제낄 수 있는 거 1번 가의 벗은 자연물을 벗으로 인식한 것으로서 맞고 자연과 동화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어 비현실적 세상을 이거 아니죠? 예, 틀렸다. 또 제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4번 가의 벗은 화자가 가지고 싶은 내면적 가치를 지닌 대상을 맞지? 지조절의 절개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5번 앞부분 맞는 거고 가의 벗은 인격을 부여한 사물을 지칭하는 방식을 통해 맞죠? 문화적 장치가 되는 건 맞지? 네, 이렇게 이제 골라놓으면은 되겠다. 자, 이번엔 나를 보지요. 김창엽. 검은고 검은고나 향비파를 타는 데 쓰는 단단한 대나무로 만든 채 술대. 아마 내 기억상으로 이렇게 생긴 걸로 기억나는데 잡고서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거야. 검은고 술 꽂아놓고 호조시 낮잠 들 때, 든때구나, 든때. 과거형이니까 든때. 살인문의 개 지진이 청각. 반가운 벗 오는구나. 아이야 도노. 점심도 하려니와 외상 탁주 내어라. 한자가 없는데 외상이 그냥 한 상이 탁주 내어라 이건가? 아니면 빌려온 술, 외상으로 빌려온 술을 내어란가? 이건 구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한자가 없어서. 어쨌든 막걸리 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나. 자, 4번 가와 달리 나는 화자가 타인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하여. 안 되죠? 그럼 답은 5번밖에 없습니다. 질문 1번 문제 질문은 없니? 자, 그러면 3번에 제낄 수 있는 게 4번 2번과 4번. 먼저 2번 보면 나의 벗은 화자가 친숙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지루함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화자가 마음속으로 만나기를 바라던 대상으로 볼 수 있지, 그치? 맞고, 그 다음에 4번 뒷부분. 나의 벗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대사 형상화되어 있건 그런가? 뭔가 좀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은 맞는 설명이 되겠지만 우선은 보류. 이번에는 다가 되겠다. 잠깐만, 이거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건가? 1번이구나 그러면. 쏘리, 이미 답을 찾아놓고 뻘짓거리 하고 있었습니다. 예. 서설시조. 어와 세상 번님네야 돈오죠? 세상 친구들아, 부귀공명 한을 마소. 탓하지 말라는 얘기야. 부귀공명 탓하지 마소. 부귀도 뜬구름이요, 공명은 풍진이라. 풍, 바람, 진, 먼지. 바람과 먼지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구약하던 진시황도. 구하다. 약은 약. 그래서 진시황이 못 찾았니? 불로초 찾으러 헤맸죠. 사람들 풀어가지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약을 구하던 진시황도 여산의 한때기 푸른 무덤이 되어 있고. 한때기는 아니다. 그치? 한때기는 아니지. 왜냐면 70년대에 진시황 황릉 발견했잖아.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병마용군 막 어마무시하잖아. 근데 모르니까 이 글을 쓴 양반은 몰랐던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우리는 1970년대에 어떤 농부가 발견해서 세상에 드러난 그 병마용검인지 뭔지, 예, 진시황릉, 황릉, 예, 어마무시합니다. 그 규모가. 어쨌든 뭐 여산의 한때기 푸른 무덤이 되어 있고, 신선되려 하던 한무제도 분수, 흩어지는 물, 분수야. 진짜 분수. 분수 대 분수야. 분수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다. 공도라니, 공도, 사회 일반화 통일은 공평하고 바른 도리. 공도라니 백발이요 못 면할 선 그 길이라.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얘기다. 그치? 즉 요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뜻은 뭐야? 늙음은 늙고 죽음은 아무도 못 피한다. 아무도 피하지 못함. 이런 의미가 되겠네. 우리 같은 초로 인생 아니 놀고 무엇하리 서리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예? 한마디로 뭐니? 진시황도 결국 죽었고, 신선대렸던 한무제도 결국 죽어.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은 인생 아니 놀고 뭐하냐? 야, 놀아. 놀다 죽자. 이거구만. 자, 다에 대한 것.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수용했고요. 긴 세월 속에서 수명의 한계를 인식한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했고, 인생을 헛되고 무상한 것으로 여기기에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노화 현상에 대해 누구나 겪는 당연한 이치. 그렇고, 역사 속 인물들의 행적을 거론하여 본보기로 삼은 게 아니죠. 야, 얘네들 어차피 죽을 거, 늙어 죽을 거 이렇게 했는데 그냥 놀아. 이겁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5번 뒷부분. 3번 먼저 보면, 아이고 답을 찾았잖아. 이제 확인만 해놓은 거야. 다의 벗은 불특정한 세상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서 맞고, 화자가 자신이 처한 속세의 현실적 삶에서 깨달은 인생의 가치. 그치? 죽기 전에 놀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뒷부분. 다의 벗은 청자로 설정되는 방식을 통해 작가의 사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문학적 장치의 말을 건네는 방식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답은 1번 아까 곤란했다. 질문. 자, 다음 작품은 뭐냐 얘는. 박선장 맞아? 오륜가. 예. 그리고 문맥음이 파악하는 문제, 박스 문제, 그 다음에 윗글 감상 문제. 지금 뭐 선지 형태 2번하고 3번 선지 형